급으로 20만 엔 정도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충분히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해버렸어요.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노인층의 여러 가지 사회 보장비도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가 온다고 듣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불리한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존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은 위즈덤 칼리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일본의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축을 하죠. 일본 사람들은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저축의 비율이 많은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여유 자금이 있으면 5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일본인입니다. 미국인은 15% 정도, 유럽에서는 35%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50% 넘는다라는 것은 G7에 들어가 있는 국가로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노후 준비도 먼저 첫 번째가 저축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투자는 세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연금입니다. 계속 이것은 30년, 40년 내고 왔던 그러한 연금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도요 40대부터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그거는 늦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시작하는 사람들이 20대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단 일본은 전년이 60이거든요. 현재요. 그게 65 정도로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60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1억 엔을 모은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60까지 1억 엔을 모은다. 라는 것이 대충 20대, 30대의 일본 젊은이들의 노후 대책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입니다. 1억 엔이라고 하면 원으로 말하면 9억 원 정도 되니까요. 거기에 플러스 연금이 있고 그거는 따로이거든요. 그리고 기타하고 적금, 예금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요새는 그 일본 정부가 NISA, 니사라는 그 비과세 투자 상품을 내놨어요. 여러 은행에서 비과세 상품으로서 그 포미를 확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게 투자 개념이거든요. 일단 투자를 하면서 비과세이면서 좀 펀드 같이 돈을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일본 정부 주도하에서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이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요 상당히 그 위험한 것들도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FX라는 곳입니다. 이거는 외화를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있잖아요. N을 구입해가지고 그 N을 운용한다. N이 상당히 그 금리가 싸가지고 그 N으로 금리가 높은 그러한 통화를 사면 그만큼 그 금리의 차이만큼 더 이익이 생깁니다. 이거는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게 아주 쉽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니까 N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N보다 기본적인 금리가 예를 들면 멕시코라든가 그런 데는 일본에 50배 정도 높아요. 그런 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리 차이로 생기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폭락하면 안 되니까 잘못하면 그것을 보면서 또 다음 러시아의 루블 이것도 또 아주 불안정한 국가니까 굉장히 금리가 높아. 그것을 또 싸요. 그것을 보면서 또 폭락하기 전에 팔아야 돼.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금리 차이로 생기는 이익을 챙기는 이게 FX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쉽다라고 선정하는데 이게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투자만 하면 되니까. 그냥 돈을 그냥 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 주식 같이 여러 가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폭락하는 그 타이밍만 보고 아주 높을 때 그냥 팔아버린다. 그거밖에 없어요. 일본은요, 일단 그 65세부터 수령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본의 연금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초연금하고요, 그리고 후생연금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말한다면 아마 국민연금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래도 그 전혀 다른 부분은 한국의 국민연금은 역시 소득에 따라서 조금 액수가 바뀌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한 달에 내는 기초연금이 똑같은 금액, 현재는 1만 7천 엔 정도예요.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일본의 기초연금입니다. 그리고 후생연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회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게 또 한꺼번에 받고 있는 급여의 18.3% 이것을 계속 모아가지고 쭉 가는 거죠. 전년 퇴임할 때까지. 그런데 그것을 회사나 학교나 그런 데하고 50% 내기 때문에 보통 K는 9.15% 냅니다. 이게 일본은 오히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나 한국은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있고 공무원연금이 있고 회사들이 하는 연금이 이게 사립학교 연금. 저는 그 사립학교니까 이것은 또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달라요. 물론 그 50%로 나누는 것은 같지만 이게 조금 다르다는 거죠. 자, 일본의 경우는 일본은 후생연금이 일률적으로 18.3%, 그 판에 9.15%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는 먼저 국민연금 자체에도 이게 9%예요. 그런데 K는 그 판 4.5%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무원은 17%입니다. 그런데 그 판라고 하면 8.5%죠. 이것을 K인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립학교 연금 제도가 있고요. 그것은 12.6%.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6.3% 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한국에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를 보면 월급의 4.5% 그리고 8.5% 혹은 6.4%잖아요. 일본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9.15%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돌려받는 연금은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그게 2.4년 정도에 합의를 했습니다. 많이 내고 벌을 받자.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한국에서도 그 이야기는 쭉 있잖아요. 그래서 100년 후에도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여서 2004년에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그런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많이 내고 돈을 받자. 그래서 일본인들의 연금은요 굉장히 적어요. 일단 그 부부로 생각하면 부부로 20만 엔 정도, 그러니까 부부로 80만 원 정도예요. 두 사람으로. 그곳은 그 사립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던 분은요 200만 300만 한국에서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곳을 그 한 사람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은 두 사람으로 180만 원 정도예요. 40년간 열심히 연금을 지급해도 매달 내야 되는 기금을 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진짜 너무 모자란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충분히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해버렸어요. 너무너무 일본인들이 화가 났죠. 그래도 뭐 솔직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연금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100%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X 이외에 2천만 엔 정도는 적어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1억 8천만 원 정도. 그것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물가가 좀 싸다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보통 두 사람으로서는요 30만 엔 정도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20만 엔 혹은 진짜 100% 받으면 25만 엔 정도는 된대요. 연금이. 그래도 5만 엔 부족해. 그리고 일본은 지금은 60이 전념대임이에요. 그런데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65세부터예요. 그 5년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예를 들면 30만 엔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도 없으면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보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어려운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이 금방 고갈된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일본은 2110년 정도까지 연금을 이대로 수준으로 쭉,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에도 맞게 조금씩 올리면서 지급할 수가 있대요. 처음부터 많이 받고 도를 주니까. 그러나 한국은 이게 지금 재원으로서는 2055년으로 한국의 연금이 고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연금의 노인들의 연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은 저출산이라고 해도 1.2, 1.3 정도 출산율이 있고, 문제는 65세 이상이 굉장히 많다라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금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는 것으로 현재까지는요. 연금의 재원의 기본은 보험료이거든요. 보험료는 월급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구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아져도 일본은 65만 엔, 그러니까 한 달에 65만 엔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보험료가 있죠. 그런데 70만 엔이 돼도 65만 엔대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 일본에서도 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엔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 친구도 120만 엔 정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65만 엔 수준의 보험료밖에 안 낸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연금 개혁인데, 이거는 올해부터는 그 수준을 72만 엔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65만 엔 아니라 75만 엔까지 쭉 보험료를 올린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 볼 때 더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여서 재원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혁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래도 특히 젊은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젊은 층에 부담이 많이 간다 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일본의 후센 노동성의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Q&A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더 노인층의 여러 가지 사회 보장비도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가 온다고 듣고 있는데, 그거는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보편적인 질문이죠. 거기에 답이 모범 답이 있어요.
후세 노동성이 내놓은 답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이념적인 답이에요. 연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있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근데 그것을 읽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를 냈어요. 그러면 연금을 위해서 지금 내는 거 나는 내지 않을 것이다 라든가 다른 그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냐 라든가 그 댓글에 굉장히 많은 반대 의견들이 이렇게 달렸거든요. 물론 그 포기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받지 않는 것보다 부담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일단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거 아니냐라든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의 비판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좀 설명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일본 정부는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일본의 연금 제도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품해야만이 이제 수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는 또 10년이 아니었어요. 또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연금 제도에 대해서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격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지금 저는 뭐 전념 퇴임한 입장이니까 지금 대학교의 교수라는 것은 퇴임한 이후에 퇴우교수라는 입장에서 학교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도 교수는 교수죠. 그런데 지금 뭐 그러한 사립대학교 연금을 받고 있어요. 이거 아마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면 굉장히 낮은 금액 지금 받고 있는 것의 2분의 1이나 그 이하였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일본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지금 그 연금으로 한국에서 사는 것도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 연금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연금 개혁이라고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금 개혁은 많이 내고 적게 받자라는 합의를 2004년에 해가지고 2110년 정도까지 재원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개혁을 하고 있고요. 한국도 개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재원 자체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 이게 2055년이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앞으로의 한국 세대가 일본처럼 많이 내고 도를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세대하고의 그 격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여서 한국이 지금 그 제 나라이기 때문에 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기롭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